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네이션스 리그 월드컵 예선 친선전 뭐 이런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어제는 뭐 경기가 몇 개 없었잖아요. 없는데 뭐 그래도 나와 보였던 거, 모비스 뭐 전력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무난하게 이겨주지 않을까, 뭐 마인까지도 했네요. 그리고 뭐 세이브 경기는 결국에 무승부 뜨면서 언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J리그 컵 경기들은 뭐 어느 정도 뭐 적절히 로테는 뭐 라인업은 구성이 됐는데, 뭐 요 좀 더 이제 순위권이 그래도 있는 팀과 그다음에 뭐 그래도 네임밸류 값이 좋은 팀들 둘 다 뒤져버렸네요. 대신에 뭐 그보다는 이제 요코마리 경기는 오버가 더 좋아 보였는데 됐고, 가와사키는 뭐 4대 0으로 뭐 밀리다가 결국엔 뭐 한 골 넣고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다 맞은 거는 좀 옳기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잘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갈게요. 오늘은 이제 뭐 그 월드컵 예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네이션스 리그 길게 말할 게 없잖아요. 맨날 이제 붙는 애들끼리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가도록 할게요. 호주 대 중국 요 경기, 일단은 지금 뭐 호주 뭐 라인업 떴다고요. 근데 뭐 라인업 떴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있나? 그냥 중국 쪽에는 뭐 그건 있겠죠. 일단은 뭐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들은 뭐 다 뛰쳐나왔네요. 뭐 웨이시아오라든지 그 기아한, 그 페르난드인호라든지 또 누구 있노? 그 뭐 장윤닝이라든지 뭐 나왔네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오레이상은 나오지 않았죠.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쪽에 가오준이 또 빠졌네요. 그리고 주전 키퍼도 뭐 나왔나? 주전 키퍼는 나왔네요. 아무튼 뭐 그 둘이 뭐 빠졌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은 호주가 계속 말하지만은 이제 세대가, 아니 이제 좀 시간들이 흐르고 나서 이 호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약간 미심적인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은 옛날 같은 뭐 아시아 하면은 호주 단골, 월드컵 단골 팀에 이란,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사우디 뭐 요 정도까지 뭐 해줬잖아요. 우즈벡 뭐 이런 애들까지. 근데 요새 호주의 경기력은 정말 답이 없죠. 그냥 실속 없는 경기, 그냥 밀기만 열라 밀고 골은 못 넣고, 바레인한테도 결국에는 막판에 퇴장 뭐 이슈도 있었기만 했지만은 비기지도 못하고 지고, 인도네시아 뭐 기아의 선수들이 많다고 하고 우리 신태용 감독이 맡고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나 밀어붙이기만 하고 비기고. 사실 지금 경기들이 남아있는 건 많긴 한데 또 몰라요. 지금 승점 빵점에다가 저기 일본이랑 사우디는 그래도 승점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고, 3, 4위가 또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만은 지금 뭐 호주나 중국이나 밑바닥을 기고 있다. 근데 그래도 더 안 좋은 쪽은 물론 호주의 경기력도 좀 시궁창이긴 한데, 중국은 진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 수혜자잖아요. 수혜자. 그 뭐야, 북중미에서 월드컵 한다고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티켓을 좀 더 뭐 열어놓은 부분도 있기도 해서 약간 수혜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마지막까지. 하지만 뭐 말했듯이 떨어질 겁니다. 너무 못해요. 지난 사우디전도 사우디 한 명 퇴장당했는데 그것마저도 지는 거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 호주가 뭐 경기력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중국마저 못 잡는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홈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호주 쪽을 보는 게 낫죠. 호주 마인승 보고 그 다음에 뭐 기존점 굳이 보면은 뭐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 대 이란인데, 뭐 강호의 팀들이죠, 아시아 쪽에. 근데 당연히 그래도 우리 이란 친구들이 더 나은 건 사실입니다. 뭐 이란도 옛날에 비해서는 선수 퀄리티들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뭐 물론 이제 타렘이 아직까지 뛰고 있고, 아즘은 이제 늙었고, 그 뭐야, 중동 거기가 있잖아요. 어디고, 얘 카타르였나 어디 거기 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고도스도 이제는 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겨우 뭐 저기 중동 쪽에 갔고, 그다음에 자한바크시 옛날에 뭐 브라이턴에 있던 애 무직이죠. 지금 클럽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노쇠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기본 이 유전자들 아시아 쪽에서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강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근데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 우즈벡도 뭐 황금 세대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 지나가긴 했고 둘 다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뭐 퀄리티적인 부분은 이란이 좀 더 낫다. 근데 뭐 옛날처럼 압도적인 사이즈도 아니고 최근에 맞대결했을 때도 뭐 비비는 경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는 뭐 굳이 본다면은 뭐 우즈 풀쪽 보고 뭐 아싸리 그냥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항상 말하지만은 이 아시아 내 동아시아 내에서의 동아시아 서아시아나 뭐 중앙아시아라는 이런 레벨이 좀 비슷한 친구들과의 대결에서는 오히려 뭐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의 경기들이 또 많이 흐르죠. 왜냐면은 이 볼 다툼 시간들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 경기 요르단 대 한국. 손이 없는 국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 기억상 진짜 안 그래도 뭐 손흥민이 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이악 물고 나왔는데 이제 손이 없는 국대 김민재가 뭐 잠시 주장을 맡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들은 어쩌저쩌 뭐다 소집은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손흥민이 이 리그 내에서 보여주는 뭐 득점적인 부분보단 떨어지는 건 사실 약간 국대용보다는 클럽용이죠. 근데 그래도 뭐 프리킥을 만들어내든가 반칙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한 방이 또 있는 부분 그리고 좀 노쇠화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역습적인 부분 빠른 이제 스피드를 활용한 그런 이제 플레이적인 부분도 좀 오늘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요르단도 마찬가지죠. 요르단도 이제 뭐 팀 내 에이스라 할 수 있는 뭐 몽페를 뛰고 있는 알타마리 여전히 부상이다. 근데 알타마리가 개인 훈련만 했습니다. 개인 훈련.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령 나온다고 해도 컨디션이 뭐 100%는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무섭긴 하죠. 그래도 예전에 그 우리 아시안컵 했을 때 뭐 알타마리가 그땐 컨디션이 좋았죠. 혼자서 막 역습할 때 뭐 휘두르고 한 명 벗겨내고 중거리 때린 거 들어가고 뭐 아무튼 개인 피지컬이 확실히 좋긴 했습니다. 몰라리드님 안녕하시고. 나온다고 해도 뭐 컨디션은 완벽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개인 훈련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르단은 뭐 나름 에이스가 그래도 알타마리가 뭐 가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 나이마트도 있거든요. 걔는 뭐 훈련을 했습니다. 팀 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얘는 아마 나올 것 같고 얘는 뭐 확실치는 않고 나와도 컨디션은 100% 아니고 그리고 그 옆에 받쳐주는 이제 오란도 있죠. 얘도 뭐그 중동 축구 내에서는 나름 에이스 역할한 친구. 뭐 얘네 둘이는 나오고 얘는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알타말이 없으면 좀 공격이 좀 답답하긴 해요. 그 저번에 했을 때 생각하면 얘네 둘이가 뭐 앞선 휘둘고 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손이 없는 우리나라 그리고 요르단은 뭐 정상이 아닌 알타말이 없으면은 공격의 이 역습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묵향님도 감사합니다. 아까 100개 쏘지 않았나요? 100개 안 썼나? 썼던 것 같은데 썼나요? 맞나? 아닌가? 잠깐만요. 안 썼나? 안 썼나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썼네. 근데 왜 또 500개 썼습니까? 감사합니다. 100개는 그냥 뽀찌라 생각하겠습니다. 대신에 킥뷰 드릴게요. 킥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다 이게 또 중동 원정이잖아요. 뭐 쉽지 않은 중동 원정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베스트가 아니고 지금 이슈도 많고 감독 문제도 많고 뭔가 보여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기준점이 예전 같았으면은 1 기준점이 1ND 값이었잖아요. 근데 2ND까지도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을 할 만한 사이즈는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부분도 보여지기도 하고 로단도 물론 완벽한 베스트가 아니고 거기에 팀 내 에이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도 100%그 컨디션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이 경기는 요르단이 2.0 프레는 해주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체가 원래 그 중동 갔을 때 원정에서 고전했던 부분도
매번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겨도 저는 뭐 한 점 차 아니면은 뭐 비기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요르단 2.0 프렌 1.0은 조금 그래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생각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회 창출도 많았어요. 뭐 골대도 이강인이 골대도 맞추고 하고 했고 오늘은 둘 다 전력에서 좀 핵이 빠졌는데 좀 더 큰 쪽은 여기라 생각하기도 하고 물론 나올 수도 있죠. 비정 이런 게 좀 답답하죠. 연기는 뭐 요르단 2.0 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오만 대 이제 쿠웨이트인데 뭐 체급적인 차이에서는 그래도 오만이 이 쿠웨이트보단 낫습니다. 그 이제 그 중동 이제 쪽 이제 축구들을 보면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친구들 몇몇 있잖아요. 근데 오만이 뭐 이라크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력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애들보다는 좀 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쿠웨이트보단 낫다고 봐요. 근데 쿠웨이트가 뭐 최근 경기 이라크전 비기고 요르단도 비겼다 무시는 못하긴 하죠. 근데 그래도 뭐 이라크전이야 이라크가 한 명 퇴장 당했고 요르단전은 뭐 잘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그게 걸 처먹혔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극적으로 이제 그 요르단이 PK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대1 비겼던 거죠. 경기적인 부분도 밀렸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그래도 오만이 쿠웨이트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다 그래도 홈에서 경기이기 때문에 오만 쪽 봅시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당연히 얘네들이 해서 뭐 얼마나 골 넣겠어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리고 이제 카타르 대 키르기스탄인데 카타르 쪽에 뭐 주전 수비수 한 명 빠지네요. 퇴장으로 빠진다. 나머지는 딱히 없고 카타르가 지난 경기 그 북한과의 경기에서 비겼죠. 북한이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북한이 다 그 경기 보시면 알 거예요. 원더골 중거리 원더골 그리고 그날 경기가 비가 준이었을 거예요. 내 기억상은 비가 준이었었어. 근데 이제 중거리 원더골 두 방으로 이제 카타르가 무너졌죠. 그만큼 제가 항상 카타르 경기 설명서도 말하지만은 이게 리그 자체도 그렇고 얘네는 이제 수비에 대한 부분이 매우 헐거운 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당연히 뭐 오버 쪽을 일단 예상하고 키르기스탄도 이 탄탄 라인들 있잖아요. 탄탄탄, 우즈벡,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세 명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일 떨어지긴 한데 지난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뭐 경기를 봤는데 그때 우즈벡을 제가 메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봤는데 생각보다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공격적인 부분은 괜찮거든요. 나름 뭐 해외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즈벡에 뛰는 친구도 몇몇 있고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수비적인 부분이 진짜 헐겁다. 공간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라인도 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빈틈도 많이 나고 한번 찔러주는 뭐 스루 패스라든지 뭐 크로스라든 이런 거에서도 좀 딸리고 결국에는 화력적인 싸움에는 카타르가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카타르 승 보고 아까 말했듯이 오버 오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몽환피님 안녕하시고 맞죠 맞죠. 비가 이게 준이었었어. 내 기억 속에 그랬어. 그리고 골도 다 중거리로 들어갔어 북한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아랍 대 이제 뭐야 북한인데 우리 벤투호, 우리 전 감독 벤투호님이 그래도 아랍을 조금 최근 경기에서는 괜찮게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시덥잖았긴 했어요. 그 2차 예선인가 그때부터는. 근데 감독이 바뀌고 우리나라 떠나고 나서 이제 여기 와갖고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뭐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카타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3대1 제압했고 이란이야 뭐 애초에 뭐 강한데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밀리지 않았던 부분 신뢰는 가요. 근데 이제 항상 말하지만은 이 북한 무시 못하긴 해요. 용 뭐 저기 뭐 해외파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올 이제 자국 내지로 뛰는데 이 뭐랄까 이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신력, 마인드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기본적으로 북한 이 선수들이 피지컬이 괜찮죠. 이 단련이 하도 많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생각보다 뭐 그런 선수들이 없다고 해도 뭐 경기에서 크게 대패를 하지 않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래도 아랍 쪽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무승부에 대한 부분도 배제는 못한다. 그래서 무앤무 정도 보세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고 그리고 북한 경기도 항상 말하지만은
언더보다는 웬만한 이제 골이 좀 저력 있는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오버 쪽으로 그래도 저는 보는 게 있어서 그냥 오버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그, 그 드립은 도대체 몇십 년째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인 대 인도네시아. 요 경기. 바레인이 뭐 강한 팀은 아니죠, 솔직히. 예, 강한 팀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인도네시아 만나서는 뭐 당연히 그래도 나았죠. 항상 이제 이 월드컵 2차전 뭐 예선 이런 데 했을 때는 항상 인도네시아 커트 당하고 이제 그냥 또 전형적인 그거죠. 뭐 베트남, 태국 이런 애들보다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나가리가 됐는데 이제는 다르죠. 뭐 신태용 감독님이 와갖고 잘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있겠죠. 나름 이제 잔뼈 굵고 그 월드컵에서 우리 트릭을 구사하면서 독일을 잡았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엔 이제 기아 선수들이 크죠. 13명인가 14명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선수들의 이제 포진을 보면은 거의 수비 쪽과 미드 쪽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 앞선 자체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이 탄탄해져. 신장 사이즈들도 좀 체격이 좋아졌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동아 뭐 있잖아요. 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신장 사이즈들이 다 작았거든요. 그래서 중동 애들은 기본 피지컬도 있기도 하고 세트피스 상황 이런 것도 항상 이제 밀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거기다 이제 수비 라인들과 이 미드 라인 쪽이 이제 기아 선수가 많기 때문에 탄탄하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 봐도 뭐 어떤 강팀이랑 해도 골은 잘 안 먹혀요. 거기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좋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이 결국엔 역습적인 부분에서 좀 날카로움을 계속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예전에 인도네시아가 아니긴 해요. 바레인이 뭐 옛날에 뭐 10대0으로 잡고 뭐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때랑 지금 완전히 다른 사이즈기도 하고 뭐 해외 배당이 이제 속고 우리 지금 이제 배트맨 기준도 속고 하는 거 그런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인도네시아 쪽을 그래도 한번 믿을만 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게 인도네시아 풀쪽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언더 보겠습니다. 최강 삼빠님, 아이고 늦었네요. 유튜브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요? 아주 뭐랄까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언더. 아까도 말했지만 인도네시아가 강점을 보이는 거는 공격 쪽보다는 수비 미드 라인이기 때문에 뭐 바레인도 뭐 골을 뭐 많이 넣는 그런 지금 퀄리티의 나라도 아니고 언더 보셔도 될 듯. 당연히 영상은 그 방송이 끝나면 올라가겠죠. 아직 생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려요? 사우디 대 일본. 자, 이 경기 사우디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칸노가 뭐 퇴장으로 빠지네요. 그리고 일본 딱히 없고 일단 만치니 감독이 이제 계속하고 나서 좀 답답한 경기들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전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밀어붙였는데 뭐 이기지도 못했던 부분 뭐 중국전이야 뭐 한 명이 퇴장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 중국이 워낙 못하니까 뭐 이기는 거지 뭐 그거는 그리고 우리의 일본 사실상 이제는 뭐 탈아시아입니까? 뭐 인정해줘야죠. 그리고 사우디 자체에서는 리그 자체에서도 용병만 맨날 뭐 아침 가면은 뭐 용병 9명에다가 자국 2명. 그리고 리그에서도 뭐 자국 한 3, 4명 쓰고 용병 이러면은 뭐 자국의 이제 레벨들이 상승할 수가 없죠. 뭐 다 용병을 데리고 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옛날만큼 엄청난 이제 이 경기력들이 안 나오고 있는 시점. 반대로 뭐 일본은 자국 내에서도 용병 좀 잘 안 쓰고 뭐 온리 이제 자국 애들도 잘하고 뭐 상승세 쭉쭉 하고 뭐 그런 거와 별개로 뭐 엄청난 이제 해외파도 돼 있고 뭐 이 경기는 일본 봐야죠. 지금 뭐 솔직히 아시아 내에서는 넘버 원 아닙니까? 이건 인정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9번째 경기 6시 경기는 패스해야겠네. 6시 뭐 해봐야 호주 경기 하나 있잖아요. 호주 경기 하나인데 뭐 호주 그 뭐야 마인슨 봤습니다. 대충 1마인. 그다음에 이라크 대 팔레스타인. 요 경기인데 요 경기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동 축구 애들 보면은 좀 특출난 이제 뭐 한두 명 정도가 뭐 거기를 이끌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이제
지성팍 우리 지성이 형님이 이끌었을 때 그런 살짝 느낌이긴 해요. 여기도 이제 잔디 먹방 하신 이제 호세인이 이제 원래라면 이제 뭐 출전 못한다 어쩐다 저쩐다 말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합류를 했죠. 합류를 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약간 알타마리가처럼 합류를 했는데 훈련도 했대요. 근데 컨디션이 뭐 100%가 아니다. 그게 뭐 걱정일 뿐입니다. 얘는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뭐 더 크다고 봐요. 뭐 사실 에이스 아닙니까? 이라크 에이스. 그리고 이라크도 그 중동 이제 이 나라 중에서도 많이 성장한 팀이죠. 옛날 같았으면 이라크는 뭐 여기까지 못 올랐어요. 그냥 뭐 눈물 흘리면서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많이 성장세를 가졌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얘네는 더 마찬가지죠. 얘네는 뭐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약간 수혜받고 올라온 팀 중에 하나죠. 아니, 여기 얘네도 여기가 끝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랑 해가지고 뭐 0대0 비기긴 했고 요르단한테는 이제 뚜까 맞으면서 3대1 졌고 오히려 한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몰아붙이면은 그냥 수비만 집중하면 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변을 도출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좀 할 수 있다 좀 깝죽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골 넣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수비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는 공격도 신경 쓰다 보니 좀 더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허술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골을 먹히고 지는 경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경기는 뭐 이라크 승 보겠습니다. 떠오르는 뭐 샛별 아닙니까? 요르단과 이라크. 해외파도 은근 좀 많아요. 뭐 코모에서 뛰는 애도 있고, 뭐 스웨덴에서 뛰는 애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리텐 대 홍콩. 이거 친선전인데 의미가 없죠. 리테는 다음 경기 뭐 그 네이션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리텐도 물론 그 유럽 내에서는 뭐 찌밥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홍콩은 뭐 아시아 내에서도 뭐 찌밥인데 이거 뭐 리텐 쪽이 맞지 않나? 거의 다 역배니까 그냥 뭐 리텐 풀쪽 보고 그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그래도 네이션스 리가 있기 때문에 뭐 더 로테 돌린다. 여기도 끔찍할 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안도라 이제는 네이션스 리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 경기 몰도바 대 안도라 피파 랭킹 홍콩이 더 높다고요. 뭐 피파 랭킹이 뭐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피파 랭킹대로 이겨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안도라 할게요. 몰도바 확실히 이 밑에 있는 네이션스 거기 조 내에서는 몰도바가 뭐 사실상 최고죠. 몰도바 클래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해외파도 진짜 많고 이 자국 선수뿐만 아니라 뭐 레체 미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뛰는 애도 있고 크로아티아 쪽 뛰는 애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폴란드 너무 많아졌습니다.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초초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니콜레스쿠 헤이렘베 주전 공격수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난 주말에도 헤이렘베 그 경기했을 때 안 나왔거든요. 얘도 뭐 미정이긴 해요.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얘가 한 명 없다고 해도 물론 이제 에이스긴 해요. 없다고 해도 나머지 뭐 안도라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더 높다 봐요. 저 연기는 뭐 몰도바 승 볼게요. 그리고 언더 보고 뭐 언더 보는 이유는 안도라 빵골. 그다음에 이제 12번째 라트비아 대 북마케도니아. 북마켓 쪽에 오늘 뭐 수비에 뭐 세라피모프, 그다음에 자이코프 뭐 수비 한 명씩 퇴장이랑 이제 못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 한 명씩 빠졌다고 해서 뭐 수비가 뭐 이거 뭐 다 무너졌어요. 뭐 라인 자체들이 뭐 포백에서 쓰러졌어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뭐 라트비아 뭐 자국 뭐 리그도 있기도 하고 무시는 못하긴 한데 그래도 북마케가 뭐 클래스가 더 낫죠. 그리고 좀 그냥 뭐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본다면은 뭐 퇴장 당하고도 이긴 이제 아르메니아 상대로 이긴 북마케 하지만 라트비아는 반대로 이제 떡실신 당한 그런 생각하면은 물론 집 나갔지만은 그래도 클래스는 북마케지 않나. 북마케 승 보고 오버 볼게요. 다음이 이제 오스트리아 대 카자흐스탄. 오스트리아 뭐 최근에 경기에서 그 노르웨이전 한번 원정 가서 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 뭐 계속적으로 랑릭 체제에서 잘 가고 있다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무 1패인데 뭐 카자흐스탄 물론 슬로 뭐 그 뭐고 슬로가 아니라 노르웨이였나? 노르웨이전 뭐 비기긴 했으나
뭐 우주의 이제 기운을 모아가지고 영혼의 템백해서 맞긴 했으나 그 뒤에 이제 슬로 누구였노? 슬로베니아였나? 누구였노? 슬로 뭐고? 슬로바키아가 슬로베니아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슬로베니아 아이가? 슬로베니아한테 이제 원정 가서 3대 0으로 졌죠. 지금 오스트리아가 뭐 1무 1패다가 뭐 승수를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카자흐스탄 정도면 홈에서 뭐 잡겠죠. 뭐 1만인승 보고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 딱히 뭐 결장자 해봐야 수비 쪽에 메네 정도 빠지고 이스라엘 대 프랑스인데 뭐 요 경기는 헝가리에서 하죠. 이스라엘 뭐 전쟁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솔로몬 뭐 팀 내 에이스죠. 솔로몬이 빠지는 부분 아쉽고 프랑스는 이제 우리 은반페 씨가 뭐 자기 개인적인 의견도 말하고 감독이 뭐 매치핏이 안 된 것 같다 해서 뭐 뺐죠. 빼고 그다음에 우리 그리즈만 그리즈만 씨도 은퇴했죠. 은퇴. 그리즈만도 참 오래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더 할 수 있었는데 은퇴했네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코네라든지 오파메카노 빠지네요. 근데 수비 쪽이야 뭐 자원이 많으니까 우파메카노 빠진 건 딱히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앞선이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요새 덴벨레 뭐 파리에서 한번 감독이랑 뭐 시비가 있었을 뿐이지 괜찮게 하고 있고 티랑도 요새 나쁘지 않고 무한히 그냥 뭐 받쳐주는 느낌. 그다음에 은쿤쿠도 이제 컨디션은 좀 올라왔고 바르콜라라든지 뭐 미넨에서 지금 핫한 올리세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오히려 그리고 저번에 벨기에전이었나 그때 이제 문반패 교체로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벨기에 상대로 잡은 거 보면은 딱히 뭐 없어도 상대가 더더더 강팀도 아니기도 하고 이스라엘 정도면은 그래도 프랑스가 이 경기는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위도 지금 약간 아슬아슬한 상태. 프랑스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보면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15번째 핀란드 대 아일랜드. 뭐 둘 다 공격에 대한 기대치가 없잖아요. 언제적 부키에다가 포위 안팔로에다가 뭐 새로운 이제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아일랜드는 매번 말했지만은 공격이 문제다. 공격에 골 넣어줄 인간들이 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뭐 골 가끔씩 나오는 거 빼고는 뭐 답이 없잖아요. 언더 보세요. 그리고 이제 16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이제 슬로베니아인데 노르웨이 여전히 뭐 외대고르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외대고르 없다고 해도 뭐 세르로스라든지 홀란드, 뭐 베르게, 하우게, 소스비, 뭐 수비 쪽에 아이르, 라이언스, 오스티가르드 멤버들은 거칠하죠. 근데 그래도 외대고르가 없으면은 이 볼에 대한 운반 자체들이 답답하죠. 특히나 그 경기 보여줬잖아요. 카자흐스탄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이 감독이 그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외대고르한테 이제 공가면 2명 달라붙으니까 외대고르 아무것도 못하고 볼 돌리다가 에라 모르겠다 측면에 크로스 무한으로 했는데 홀란드 집중도 막 하니까 홀란드 뭐 맨시티 있을 때는 해트트릭 존나 하다가 여기서는 뭐 빵골 그 자체. 아무튼 이 부분이 크지 않나.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드 쪽에 로브리치 빠지긴 하지만 딱히 뭐 나머지 자원들이 뭐 더 많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도 많이 이제 성장세를 가한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뭐 매번 말하지만 뭐 슬로바키아보다는 훨씬 낫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슬로베니아 쪽이 당연히 낫죠. 그리고 뭐 수호신 뒷문을 지켜주는 오블락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노르웨이가 근데 이 정도의 배당을 받는 게 맞나? 외대고로도 빠진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 일반승 자체에 메리트는 없지 않나. 오히려 뭐 배당 좀 비슷하고 2프렌인데 1.37이면은 슬로베니아 2.0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뭐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 봐도 슬로베니아가 뭐 2점 차 이상으로 패배한 경기 진짜 잘 없죠. 아예 진 거 자체들이 잘 없잖아요. 거기도 뭐 베스트도 아니고 노르웨이 항상 이제 뭐 홀란드 국대 오면 우리 흥민이처럼 헤매고만 있지 맨날. 그 다음에 이제 지브롤터 대 산마리노. 지브롤터 대 산마리노 요 경기도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잖아요. 둘 다 요새 좀 치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지브롤터가 좀 더 치기도 하고 근데 지브롤터의 배당이 마음에 안 들죠. 올라가지고 1.5이긴 한데 그래도 지브롤터 따위한테 뭐 기대치가 크진 않잖아요. 그냥 고배당용으로 찍으세요. 그냥 무앤무 찍고 그다음 당연히 뭐 얘네 둘이 해봐야 뭐 3골 나오겠어요. 언더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째 경기
페로제도 대 이제 아르메니아. 요것도 결국에는 뭐 급적인 부분은 아르메니아가 좀 더 낫다 생각해요. 여기 세대 교체도 하고 뭐 그래도 골에 대한 득점력도 좀 기대치가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페르제도 뭐 홈에서 뭐 경기 보면은 가끔씩 막 쓰나미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배당이 좀, 해외 배당이 이게 아르메니아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좀 의문이긴 하나.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냥 뭐 영영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무앤무 정도로 보시고 그냥 오버 찍으세요, 오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대 벨기에. 뭐 이탈리아 뭐 킨 정도 결정하고, 벨기에는 이제 중원 쪽에 오나나가 빠지네요. 이탈은 뭐 멤버가 진짜 초호화 같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클럽에서 잘해주고 있고, 골 잘 넣어주는 레테기에다가 뭐 라스파도리, 뭐 펠레그리니, 그 다음에 뭐 토쟁이에서 복귀한 토날리, 뭐 프라테시, 젊은 자원들도 이제 세대 교체도 하고 뭐 어느 정도 경기력에 있어서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이 이제 맡고 나서 시간들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잘하고 있네요. 그냥 뭐 스쿼드 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 위에 있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확실히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잘 이겨주고 있네요. 뭐 최근에 그 맞대결 프랑스전에서도 이겼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반대로 벨기에는 지금 덕배가 없죠. 그러면 이제 벨기에도 결국에는 앞선 자체만 좋잖아요. 뭐 도쿠, 케탈라라, 그다음에 오펜다, 루케바키오, 뭐 토르사르, 뭐 중원은 이제 오나나가 빠지니까 뭐 텔레망스의 망갈라 정도. 여기도 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의 경기력과 뭐 흐름을 봤을 때 이탈리아 쪽이 맞긴 하나, 근데 이탈리아도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그냥 오버 찍는 게 낫지 않나. 결국에는 뭐 벨기에 수비도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기대치 자체는 결국에는 앞선밖에 없다. 덕배 나오냐고요? 덕배 결장이에요, 결장. 덕배 못 나오죠. 못 나오.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경기. 한국 경기는 아까 끝났습니다. 늦게 오신 분은 이 방송 끝나면은 유튜브 올라가니까 유튜브 가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인데 잉글랜드 대 그리스. 일단 잉글랜드 지금 뭐 케인, 뭐 그릴리시, 미정이긴 하죠. 그리고 마이누, 뭐 깁스 화이트, 콘사 빠지긴 한데 뭐 대체로 추가적으로 더 발탁은 안 한다고 하고, 일단은 그릴리시는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케인은 이제 실내 훈련만 했대요. 보통 이제 팀 그룹 세션을 같이 이제 훈련을 한 친구들은 웬만하면 나오는데, 혼자서 개인 훈련 받고 이러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케인 미정이긴 합니다. 근데 뭐 잉글랜드 뭐 지난 그 네이션스 때는 뭐 선수들을 엄청 이제 많이 뽑진 못했잖아요. 부상자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없다고 해도 뭐 콜파머 있죠, 와킨스 있죠, 그다음 솔랑케 뭐 다시 뽑았고, 그다음에 마두에케, 뭐 또 누구 있노, 포든. 그때는 이제 포든도 그렇고 콜파머도 그랬나, 아무튼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벨링엄도 뭐 지난해 이제 첫 그 네이션스 때는 없었는데 벨링엄도 소집됐고, 뭐 중원에 이제 라이스, 뭐 갤러거 등등. 그래서 뭐 케인이 설령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성장세들을 이제 옛날보다도 많이 좀 좋아진 시점이기도 하나, 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그래도 뭐 잉글이 이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잉글 승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경기, 볼리비아 대 콜롬비아. 이 경기 제가 저번에 말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 월드컵 예선 때 말해줬잖아요. 응? 볼리비아랑 누구랑 했었노? 그때 베네수엘라랑 했었나? 그때 말해줬잖아요. 원래라면 이제 볼리비아가 라파스에서 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도 이제 여기서는 좀 안 먹히다 보니까 지그네 홈구장을 저기로 옮겼잖아요. 엘 알라토로. 고산지대, 그쵸. 라파스 3600m 정도, 에랄로토 4510m, 거의 백두산이 2000 몇 미터잖아요. 그 이것도 뭐 저번에 다 말해드렸잖아요. 2000 몇 미터고,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요새 좀 그래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4대0 대패를 했다. 그런 거 보면은 무시 못 하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뭐 6000m까지도 가겠어. 볼리비아 혼발을 위해서. 베네수엘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갔거든요. 근데 당연히 베네수엘라보다는 콜롬비아니까 뭐 선수의 뭐 스쿼드 구성도 더 좋죠. 뭐 디아스, 시니스텔라, 뭐 코르도바, 우리베, 레르마, 뭐 아리아스, 산체스, 미나 뭐 엄청 이제 해외파도 많고 더 퀄리티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은 무시 못 하거든요.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 콜롬비아 쪽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 무엠무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볼게요. 그래도 베네수엘라보다는 콜롬비아가 그렇게 골을 먹힐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으로 언더 보셔도 될 듯. 혼발 무시 못하거든요. 거기다 슈퍼 고산지대에서 하니까 이거는 뭐 저번 경기 때도 말해줬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쪽 볼 수가 없다. 이제 라파스에 다 적응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가야죠. 자, 이 경기 네 보내드렸어요. 그 쪽지 확인하시면 있을 거예요. 에콰도르 대 파라과이. 에콰도르도 결국에는 홈발 가야죠. 여기도 이제 키토에서 맨날 하잖아요. 2850m. 오늘 홈발 받을 거고 뭐 파라과이 쪽에 이제 수비에 알론소라든지 미드에 고메즈 추가적인 타격도 있고 물론 이제 파라과이가 브라질도 이기긴 했어요 홈에서.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브라질이 지금 맛이 갔잖아요. 세대 교체도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긴 거. 근데 그것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뭐 에콰도르가 뭐 브라질이랑 해가지고 뭐 쟤네처럼 이긴다는 보장도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선수의 구성 자체도 뭐 에콰도르 쪽이 낫고 그래도 홈에서 이 고산지대 빠했을 때는 에콰도르가 또 승률들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에카승 볼게요. 그래도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고 다음에 이제 23번째 베네수엘라 대 이제 아르헨인데 베네수엘라는 뭐 딱히 고산지대 버프 없죠. 일단은 뭐 베네 쪽에 수비 뭐 나바로 미드에 카세레스 정도 빠지고 아르헨도 이제 수비에 로메로 정도 빠지네요. 뭐 베네수엘라가 괜찮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뭐 우루과이도 뭐 비긴 베네긴 한데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우루과이 멤버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1차전 그 월드컵 1차전이 아니라 그냥 저번 이제 월드컵 할때 그때 베스트 아니었잖아요. 뭐 많이 빠졌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아르헨도 그때 당시에는 뭐 메시가 없었죠. 근데 그래도 메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아직 늙었지만은 많은 걸 보여줬죠. 그래도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아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소집도 되기도 했고 나머지 멤버들도 짱짱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가 뭐 난다 긴다 뭐 요새 좀 한다곤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렌한테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홈발을 뭐 치켜 세워가지고 아렌한테 뭐 비볐던 경기들이 엄청 많냐 그런 것도 딱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솔직히 남미 축구 내에서는 아렌을 가장 믿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뭐 브라질이 좀 더 믿음이 간 건 사실이긴 했지만은 지금은 아렌이 뭐 남미에선 가장 믿을만 하죠. 아렌 승 보고 그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칠레 대 브라질인데 칠레 쪽에 오늘 타격이 좀 있죠. 주축 수비수 소아조, 디아즈 둘 다 빠지고 뭐 그나마 뭐 사람 구실할 수 있는 미드의 풀가르마저도 빠지고 브라질은 이제 타격이 그거죠. 비닐신이 이제 못 나온다는 거. 그리고 뭐 골키퍼 뭐 알리송 빠지긴 하지만 딱 필요 없고 밀리탕 플러스 뭐 정정도 빠지고 칠레가 이제 아르헨티나한테 아주 떡실신 당했죠. 칠레가 이제 홈에서 볼리비아한테도 뭐 졌죠. 경기 자체는 뭐 밀어붙였지만은 뭐 결과 내용적으로는 2대1이었나 아무튼 졌고 물론 이제 브라질이 이제 확실히 진짜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칠레 상대로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항상 뭐 좀 잘 이겼던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하기도 하고 칠레가 뭐 이제는 뭐 앞선에 이제 뭐 꺼억형도 없고 뭐 아직도 바르가스 쓰고 있고 세대 교체 망했고 다시 또 이제 소집 명단 봤을 때 연장자 애들 대부분 소집하고 30대 애들 그리고 20대 뭐 초반이나 후반 약간 신구 조합이긴 한데
이 세대 교체가 망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브라질이 지난 이제 소집 명단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봐야 되나? 일단 그때는 이제 비닐신이 있었긴 한데 뭐 지 혼자 막 드리블만 존나 치고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연결해주는 플레이들도 많았는데 골도 못 넣은 놓친 부분도 많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지난 때보다는, 지난해는 뭐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도 말했지만 루카스 모우라, 우리 흥민손이랑 같이 뛰었던 모우라까지도 소집하고 교체로 한번 잠깐 나왔었죠. 근데 지난 경기 이제 사비오도 없었고 뭐 마르티넬리도 없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소집했거든요. 그리고 요새 또 분위기 살짝 올라온 하피냐라든지 뭐 엔드릭은 좀 더 성장세를 가야 되긴 한데 뭐 파케타도 뭐 오고 호드리고에다가 그래도 뭐 비니신이 빠지긴 했지만은 뭐 지난 이제 소집 명단보다는 그래도 가용 자원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부분, 옵션적인 부분이 늘어났다는 부분에서 좀 더 낫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칠레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세대 교체 망하고 브라질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얘네는 뭐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그래도 브라질이 좀 잘 잡아줬던 부분에 있어서 그냥 브라질 승 쪽으로 그래도 보자.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북중미 네이션스죠.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저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프랑기아 대 이제 온두라스인데 이거는 뭐 얘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뭐 소집 명단 뭐 해외파들을 맞냐 찾아봤을 때 얘네가 뭐 프랑스령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기 뭐 4부 5부 뛰는 애들 몇 명 모여 있고 자국 애들 있고 뭐, 그리고 온두라스는 그래도 북중미에서 짬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온두라스 봐야죠. 근데 뭐 단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 뭐 결국에는 원정이라는 거. 그래도 이런 남미 북중미는 혼발 좀 많이 봤죠. 근데 뭐 쟤네는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쿠바 대 트리니다. 뭐 야구하러 가야 되는 거, 얘네는 뭐 진짜 알 수 없는 인간들. 어쩔 때는 뭐 갑자기 기복을 보여주면서 미국도 막 뭐 때려잡으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긴 한데 어쩔 때는 뭐 진짜 근본 없는 애들한테도 뭐 비기고 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무승부 정도 보고 언더 찍고 치우시는 게 낫지 않나. 그다음에 니카라가 대 이제 자메이카인데 요 경기도 당연히 니카가라 얘네보다는 자메이카 애들이 더 낫죠. 확실히 뭐 스쿼드도 여기가 뭐 안토니오, 웨스트함에 안토니오 있지, 니콜슨 있지, 보비레이드 있지, 그레이 있지, 뭐 베일리 있지. 유럽산 애들 뭐 앞선 풍부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 뭐 주작을 하는지 뭘 하는지 가끔씩 진짜 의문의 경기들을 보여줘요. 물론 나머지 친구들, 축구는 뭐 5명, 6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하기 때문에 호흡적인 부분도 받쳐줘야 된다, 조직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데 그냥 뭐 액면가로 봤을 땐 당연히 얘가 낫죠. 거기다가 이 인간들은 또 집 나오면 좀 희한한 경기 많이 펼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자메이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뭐 자메이카가 지금 북중미 내에서의 뭐 조를 봤을 때 뭐 압도적으로 뭐 1위를 뭐 하고 있는 그 정도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도 뭐 자메이카 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볼게요. 언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